안녕하세요. 산업 현장의 제조 설계 데이터를 건축 BIM 데이터로 전환하는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오 데이터 PS팀 박준호 프로입니다. 저와 같이 발표를 진행할 다오 데이터 PS팀의 오누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오 데이터 PS팀 DNM 파트를 맡고 있는 원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산업과 건축산업의 연관성. 두 번째, BIM 데이터를 표준을 적용한 제조 데이터의 활용. 세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조산업과 건축산업에 대한 연관성은 오누진 프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세션인 제조산업과 건축산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산업과 제조산업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각 산업군에 대한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서 개별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산업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구조를 가진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거나 일단 설계를 진행을 할 때 대형 단위 또는 많은 사람이 투입되며 현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계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산업의 경우에는 완제품 제작, 이 완제품이 어떠한 하나의 상품뿐만 아니라 볼트나 일반적인 판넬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소량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일단 연구소나 아니면 공장 내에서 설계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특징만을 확인을 했을 때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개별의 영역이다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각 산업별 설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즉 어떠한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바로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주를 받거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개발이나 설계를 위해서 컨셉 설계를 진행을 하고 이 컨셉에 맞춘 모델을 직접적인 작성을 한 다음 작성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 생산을 위해서 BOM을 작성을 하거나 도면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된 데이터가 CNC나 CAM 등 기계 가공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증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는 시각화 등의 작업을 통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가이드 등의 제작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마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개발 또는 설계 작업이 진행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구매라던가 품질과 같은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 쪽에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는지 저희 박준호 프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축 BIM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 건축 설계 프로세스와 3D 건축 BIM 프로세스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계 데이터는 건축 BIM 프로세스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BIM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획 설계 단계입니다. 개념 설계 단계라고도 부르고요. 건물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 설계 단계입니다.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초기 개념 설계 단계에서 완성된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계 디자인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계획 설계에서 디자인된 모델링을 좀 더 구체화해서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그리고 구조와 설비 계획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을 하기 위한 모델링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도면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도를 작성해 시공도면을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설계 단계 이후에는 두 가지 단계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각화 시뮬레이션 단계. 시각화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BIM 모델을 시각화하고 에너지 성능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정관리 및 간섭검토 단계입니다. 공정관리 및 간섭검토 단계에서는 시공 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을 관리하고 건물의 간섭을 검토, 유지 관리하는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박준호 프로님께서 간략하게 건축 BIM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제조 쪽 프로세스와 건축 쪽 프로세스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단순한 장표만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많이 느끼실 협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요 통합 공장 모델링, 인테그레이트 팩토리 모델링 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스마트 팩토리 또는 디지털 팩토리라고 해서 산업분이 진행되면서 많이 언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간략한 소개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왔고요. 영상을 보시면 지금 공장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조 쪽에서 사용할 공장을 모델링하고 이제 BIM, 즉 건축 쪽에서 MEP 데이터나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개별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취합해놓고 보면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둥으로 인해 공장 라인에 문제가 되거나 옆에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에 관련된 공장 설계와 건축에 관련된 빌딩 설계를 하나로 통합시킨 시스템이 이제 통합공장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통합공장 모델링을 진행을 했을 때 각 사용자들이 한 번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영상 보시는 것처럼 각 기계들에 대한 제품 정보 또는 라이프 사이클을 넣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통합적으로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메타 팩토리라고 불리는 실제 공장과 버추얼 공장 간의 통합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공장 모델링에 관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세스 자체가 통합이 될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수명주기 아니면 공장 설계에 대한 비용 절감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팩토리 이슈가 되면서 아마 제조, 즉 제품 설계하고 이제 제조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컨베이어라든가 아니면 공장 생산 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통합이 함께 진행된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어떠한 공간 안에 제조 시스템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빌딩 설계와 제품 설계 간에도 연관관계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에 관련된 부분만 그럼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만, 건축산업과 제조산업에 포함되는 몇 가지 항목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마감재라거나 건물 장치 또는 벽이나 파티션에 관련된 항목 또는 인테리어적인 설계 요소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직 설계 요소 안에 들어갈 건물 내 제품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산업 플랜트 같은 분야들에서도 제조와 건축, 설계를 조금 협업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저희 쪽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는 BIM이 어떤 것이길래 BIM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지, 그렇다면 이 BIM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BIM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제조 데이터의 활용
이라고 해서 저희 박준호 프로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I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기존 2D 설계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해 3D 디지털 방식으로 건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수동 프로세스보다 더 효과적인 분석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건물의 건설 기간 동안 시공, 제작, 조성 활동 등 지원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물이 설계되고 유지 관리를 하기까지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 데이터가 BIM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제품의 수명 주기를 입력해 사전에 노후화 정도를 알 수 있어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각종 시뮬레이션 및 환경 분석도 가능합니다. BIM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LOD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D는 BIM 단체인 빔 포럼에서 상세 수준의 5단계를 구분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LOD 100, LOD 200, LOD 300, 그리고 LOD 350, LOD 400, LOD 500입니다. LOD 100은 개념 설계 단계에서 이용되는 정보이고 LOD 200은 기본 설계 및 설계안에 반영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OD 300은 그래픽적인 요소를 더욱 구체화시킨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LOD 400은 형상과 제조 데이터를 포함한 지약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OD 500은 LOD 400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LOD 350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LOD 350 같은 경우는 LOD 300의 형상 데이터에 속성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LOD 350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LOD 350까지 데이터는 레빗에서 작성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LOD 400은 일반적으로 인벤터에서 작성되고 있는 제약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빔 오브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빗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레빗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레빗을 활용해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LOD 형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오토데스크 레빗에서 활용되는 BIM의 모델 형상 수준과 라이브러리 재질 그리고 이름 규칙부터 BIM 모델이 오토데스크 가이드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라 BIM 모델이 작성된다면 해당 빔 오브젝트 사이트에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고요. 제조업체가 빔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여 개 이상 제조사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는 1억 다운로드가 넘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가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영문판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다우데이터의 캐드 친구 홈페이지 접속하신다면 한글로 번역된 지침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NBS 스탠다드입니다. NBS는 영국 왕립건축학협회에서 제시하는 건축 건설 서비스 국가 표준입니다. 실무 및 프로젝트별 목적으로 작체 객체를 만드는 제조사나 설계자가 이 공통 표준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된다면 더 큰 협업, 효율성보다 의미 있는 정보 교환을 만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NBS 스탠다드는 일반적으로 빔 모델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매개 변수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코비, 그리고 BIM 제품 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IFC 속성 세트 및 객체 분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BS 스탠다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개 변수를 활용해 BIM 모델을 만들고 속성 데이터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NBS 매개 변수를 이용해 속성 데이터를 작성한다면 일관성 있는 정보 데이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IS 19650입니다. 앞서 두 가지 지침은 라이브를 만들고 속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었다면 ISO 19650은 BIM을 사용하여 건설된 자산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표준협회가 영국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국제적이고 범용적으로 확립해 2018년 8월에 ISO 19650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습니다. BIM 모델 정보관리, 프로세스, 역할 및 책임 정의,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 간의 상호 효율적인 정보 교환 및 협업 보장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BIM의 입찰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의 수명주기 동안 자산, 소유자, 프로젝트, 팀 구성원 간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프로세스,
거기에 대한 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19650에 티어별 두 가지 인증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빔 역량을 문서, 인터뷰, 샘플링 등 검증으로 실제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를 존재 유무 및 계획화가 되어 있는지 관점에 대한 심사하는 검증 인증 등급과 요구사항과 조직의 BIM 프로젝트 계획, 설계 및 시종에 대한 지속성, 내재화 및 정보관리, 그다음에 통합 검증으로 과거, 현재 완료된 프로젝트, 그리고 샘플링, 계획 등 실제 준수 여부 초점에 두며 품질 수준과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카이트 마크 이 두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SO 19650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 건설 산업 현장에서 필수 인증 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네옴시티의 경우에는 ISO 19650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ISO 19650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셔야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사가 빔 데이터로 발주처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침들을 활용해 빔 데이터 수준을 LOD 400에서 LOD 350 이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속성 데이터 정보를 넣어서 표준화 및 규격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빔 데이터는 다시 RVT 혹은 공통 포맷인 IFC 파일로 변환해야 비로소 빔 데이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건설, 토목, 플랜트 등 건설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공통의 환경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볼트 같은 경우는 로컬 방식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보통 건설, 건축 현장에서는 CD 환경이라고 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CD 환경에 대한 내용은 앞서 진행된 웨비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그 다음에 도면,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는 공통의 환경 포맷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 환경은 오토데스크에 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데이터를 따로 전송할 필요 없이 이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놓으면 요구되는 모든 작업자들은 이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문서를 보고 확인하고 또 인증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상호 데이터가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CD 환경이라는 내용도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호 프로님께서 BIM에서 어떠한 표준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줘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와 같이 실제 레빗 데이터와 인벤터 간의 데이터 연동, 즉 호환성에 관련해서 영상으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 즉 3D CAD에서 레빗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떠한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인 레빗과 인벤터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을 가지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레빗에서 일정한 건축 파일을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 레빗에 대한 변환 작업 또는 공용 확장자를 사용을 하지 않고 불러와서 배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배치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뷰에 따라서도 조금 서로 다른 설정으로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캐드 같은 경우에는 변환 작업이 진행되면서 링크가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인벤터만의 조금 특별한 장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링크 관계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은 인벤터에서 작업되는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작업된 항목과 이 외에 조립 부품에 대해서 일정 치수만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건축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합성이 높아진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빗 데이터에서 수정된 항목이 발생될 경우에는 변환된 게 아닌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인벤터상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거나 제조를 위한 도면 작업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게 되면 레빗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레빗 전용 확장자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내보내면서 원하는 일부 속성 값들은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했을 때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 있지만 불러왔을 때 일부 속성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벤터에서 바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불러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BIM 데이터를 어떻게 인벤터에서 생성할지, 그리고 레빗에서는 어떻게 속성을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변환하는 내용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이제 레빗 쪽에 넘어가서는 저희 박준호 프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모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세세한 홀들이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홀이나 볼트너트 세부 부품들이 필요 없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단순화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단순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품의 영역, 즉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부품을 제외를 하거나 하단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각 피처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부품에 대한 어떤 표현 방식들이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항목을 박스로 나타내서 보완성을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단순화를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 단순화가 아니라면 딱 불필요한 부분들만 선택을 해서 제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들을 매번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옵션을 체크해 놓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 PC에서는 저장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인벤터에서 들어왔던 신기능인 저 설정 기능을 통해서 미리 저장을 해 두시면 조금 더 손쉽게 단순화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환이 완료가 됐고 이 부분을 이제 빔 데이터로 조금 내보내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지금 단순화 작업이 되어 있고 이제 빔 컨텐츠 제작 이라는 항목에서 이 부분을 내보낼 텐데 지금 하는 작업은 BIM에서 사용될 커넥터를 추가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IM에서 어떠한 커넥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떠한 지름을 가지고 있는지 인벤터에서 미리 내보낸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업이 된다면 레빗 쪽에서는 해당 모델에 대한 커넥터 정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성 정보들이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기 조금 더 손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항목의 경우에는 BIM 컨텐츠의 카테고리를 지정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레빗 쪽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버튼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변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 박준호 프로님께서 레빗에서는 이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인벤터에서 변환된 레빗 데이터 같은 경우는 RFA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RFA 파일은 레빗에서 패밀리 파일로 부르게 됩니다. 패밀리 파일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3D 화면으로 보시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3D 화면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음영 처리로 바꾸게 된다면 인벤터에서 만들어진 재질을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터에서 만들어진 커넥터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레빗 패밀리 파일을 레빗 프로젝트 파일로 노드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패밀리 파일을 로드하게 된다면 우선 기준점을 이용해 배치를 진행하고요. 이렇게 배치가 된 패밀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델을 활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에서 이미 파이프 커넥터를 작성했기 때문에 네빗에서도 그대로 파이프 커넥터를 이용해서 배관을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인메인드에서 정의된 모델 속성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매개 변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서 소개한 지진처럼 MBS 스탠다드의 기준으로 모델을 속성 정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 속성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 필요 없이 CAD 친구의 매개 변수 관리를 이용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CAD 친구의 매개 변수 관리 기능을 실행하고 MB 스탠다드에 텍스트 파일을 로드한다면 네빗에서 매개 변수 속성 정보가 그대로 항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매개 변수 항목들의 그룹을 매핑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그룹을 매핑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네빗에서 매개 변수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 속성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룹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매개 변수가 어떠한 그룹으로 들어갈지 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매개 변수의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 매개 변수가 이 항목 카테고리로 속성 정보가 저장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매개 변수 카테고리를 설정해주고 적용을 누르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패밀리를 선택하게 되면 수성창에 매개 변수 항목들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빗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매개 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빗에서 일람표 기능을 활용합니다. 일람표를 만들고 일람표에 매개 변수 정보를 수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필드들을 구성한다면 네빗에서 효과적으로 매개 변수를 관리하고 수정하고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IM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오누진 프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으로 사례에 관련돼서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설명드린 왜 BIM 표준을 설명을 드렸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 변환을 하는 방법은 왜 설명을 드렸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내용은 뉴스에도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예 관련 없는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진행하는 네옴시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가장 큰 카테고리는 이제 결국에는 모듈러 공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듈러 공법이라는 내용은 건설할 건축물을 이제 블럭 단위로 나눠서 이 블럭들을 조립하는 형태로 최종적인 건축을 마무리한다라는 의미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사업 크기가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입찰 또는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 그래프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BIM 표준 가이드를 배포를 했고요. ISO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항목들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조업만 진행을 하던 또는 3D CAD만을 사용을 하던 업체에서는 이제 레빗이라는 BIM 데이터를 생산을 해야지만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앞전에 얘기했던 CDE 환경이라는 것을 함께 구축을 해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를 뚜렷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담았고요. 요 다음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BIM을 도입을 하는 게 아닌 이제 내부적인 BIM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이 라이브러리들을 실제 업체들과 공유를 하면서 제품을 제공을 하고 또 수주를 받는 이런 구조를 위해서 도입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초기에 스케치업을 통해서 가구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제작도에 대한 내용은 오토캐드 상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됐는데요. 스케치업에서 작업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빗 BIM 데이터로 변환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퓨전 360 그러니까 퓨전이라고 해서 인벤터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작업되는 3D C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3D CAD처럼 모델링과 도면화 작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퓨전을 통해서 모델링과 제작도 생성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작성된 SAT 파일이나 DWG 파일을 레빗 쪽에서 BIM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사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이 부분 BIM 또는 건축 쪽에 관련된 부분을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내지는 우리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될 설문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외적으로 이후에 지금은 계획에 없었지만 뭐 BIM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 다큐라고 하는 저희 다우데이터 오토데스크 관련된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 오늘 진행한 웨비나처럼 웨비나를 보시거나 내지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